번째 파트입니다. 여행과 정세의 변화는 활력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겠습니다. 마스크 묶고 해줘요. 여러분 다 비행기 타보셨을 텐데 그럼 항공사 이용이 있나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으로 대한항공, 아시아항공이 있고 국가항공사인 TA나 제주항공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여러 항공사들이 있는데 4개의 메이저 항공사가 있습니다. 델타항공, 사우스웨스트항공, 유나이티드항공, 아메리칸항공이 있으며 그중 델타항공은 보유 항공기수, 연간 매출액, 총액 운송수 기준 세계 최대 항공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본사는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있으며 메인 항공공항은 하스피드 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에 있습니다. 배치장도 맡으면 낫다는 말처럼 관심사나 추구하는 에이트 집단들은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그룹을 결성하거나 팀에 들어갑니다. 항공사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지분을 차지하기 위해 항공사끼리 연합을 하는데 전 세계 항공 동맹주 세력들 가운데 규모가 크고 널리 알려진 곳은 스타 얼라이언스, 그리고 원월드, 그리고 스카이팀입니다. 미국 항공사 중에는 유나이티드 항공이 스타 얼라이언스에 속해 있고 아메리칸 항공은 원월드 속해 있으며 델타 항공은 스카이팀에 속해 있습니다. 스카이팀은 창립 멤버로 대한항공, 에어프랑스, 아에로멕시코와 함께 창립 멤버이며 앞서 보여드렸던 항공 동맹 중 결성된 날은 가장 늦었지만 규모는 세계 1위입니다. 총 20개 회원사를 보유한 스카이팀은 2000년 2월 22일 결성되었고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스키펄 국제공항 세계항공센터에 있습니다. 스카이팀 국가 항공사들은 라운지 이용 및 마일 적립 등의 서비스를 공동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항공사 간 협력과 공동 운항을 통해 고객들에게 다양한 항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CEO인 에드 바스티아는 최근 실적 보도를 근거로 들면서 대유행이 종식되었다, 바이러스 관련 시대가 왔다고 말했습니다. 지금부터 델타항공에 투자해야 되는 이유 4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리오프닝입니다. 리오프닝 단어 좀 아시나요, 여러분? 네, 다시 재개하다라는 말로 코로나로 인해 영업이 원활하지 않았거나 실적이 부진했던 호텔, 항공, 뷰티 같은 산업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듯 재개하여 경기를 회복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 유가가 급등하면서 항공기 이용 요금이 상승하였습니다. 하지만 여행 수요가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회복하면서 2분기 매출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델타항공은 자체 정유시설을 보유 중이어서 연료비 부담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프리미엄입니다. 델타항공은 지금까지 고소득 기업 출장 여행객들에게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는 상공사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향후 프리미엄 항공권의 경쟁력에 있어서 기업 출장 수요에 따른 점진적인 변동세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되기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지속 가능한 경영입니다. 델타항공은 여행 편의용품과 기내 식무료 및 식비료 전반을 친환경 제품으로 리뉴얼 하면서 사회적 가치 추구 및 지속 가능한 항공여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리뉴얼을 통해 공급할 수 있는 기내 일회용 플라스틱 쓰레기는 연간 약 2,000톤 가량으로 이는 중형 세단 차량 1,500대에 달하는 양이라고 합니다. 또한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원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델타항공의 이러한 홍보는 환경 인플루언서 역할을 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 예치를 창출해 기여한다는 메시지인 거죠. 네 번째로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이코노미 대비 넓은 좌석, 가격은 비즈니스보다 저렴한 프리미엄 이코노미입니다. 도입 초기에는 비즈니스 판매 감소를 우려해 최소 좌석만 도입했으나 최근 들어 고객들의 긍정적인 반응에 힘입어서 도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엄 셀렉트라고 불리는 이 좌석은 다리를 뻗을 수 있는 공간을 이코노미 대비 넓게 확보하고 프리미엄 기내식과 각종 엔터테인먼트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신가성비 전략으로 세분화된 고객 수의 대응과 동시에 차별화된 서비스로
신규 확보에도 나설 수 있을 전망입니다. 이 차트는 미국 4개의 메이저 항공사의 5년간 주식 흐름을 나타낸 차트입니다. 이 중 파란색 선이 델타항공인데 전부 항공주의다 보니까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0년에 접어들면서 이제 급락했다는 볼 수가 있는데 이 시기가 이제 코로나19입니다. 델타항공의 경우 이제 5년 전에 비해서 다시 2%가량이 떨어졌는데 여러분이 만약 투자로 수익 보고 싶다면은 어느 시점에 이 주식을 사야 될까요? 쌀 때. 맞습니다. 이제 이 빨간색 선이 그 5년 동안의 저점과 고점을 나타내는 선인데 무릎에 사서 어깨 팔면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마스크 벗어 재밌다 발표하시고. 네, 거기 다시 하자. 자, 이어서 발표를 라인 보아라라고 합니다. 저는 코스트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코스트코는 내 친구. 왜 제 친구일까요? 그 얘기를 지금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그 내가 알고 있는 쇼핑 마트 플랫폼 있으신가요? 혹시? 마켓컬리. 저도 마켓컬리 좋아합니다. 쿠팡도 12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새벽 배송을 해주죠. 저도 지정 어플로 많이 시키는데, 자,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코로나가 우리 곁으로 왔습니다. 예, 어느 정도 조금 종식은 됐지만 코비드19로 인해서 우리 그 마트 쇼핑하는 문화가 많이 바뀌었어요. 예전에는 장바구니 들고 가가지고 물건을 담는 형태의 장을 많이 봤지만 요즘 어떻게 하나요? 스마트폰 하나로 내가 자주 사용하는, 자주 애용하는 마트에 들어가가지고 접속을 해서 물건을 담아가지고 판매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비대면 마트는 이제는 없어질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출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현재까지 예쁜 그래프로 아직도 살아남아있는 그 기업의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유통업계의 스티브 잡스, 제임스 시네갈이 제가 내 친구 코스트코라고 했죠. 제 생년월일이랑 똑같아요. 1983년에 태어났습니다. 코스트코가. 네. 창립을 한 코스트코 홀세이즈입니다. 여러분들 코스트코 가보신 적 있나요? 네. 네. 코스트코 어때요, 마트? 커요. 굉장히 크죠. 맞아요. 대형 마트인 코스트코인데 코스트코는 1999년에 나스닥에 상장이 됐어요. 지금 코스트코의 제1호점은 어디에 있을까요? 미국. 미국. 맞습니다. 코스트코 1호점은 워싱턴주에 있는 시애틀에 있대요. 1999년에 창립이 됐고요. 그렇다면 최고의 매출을 올리는 매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순천이면 좋겠지만 아시죠? 저도 굉장히 많이 가거든요. 양재점인데 사실은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한때 양재점이 코스트코 매출 전 세계, 대한민국 아니고요, 전 세계 매출 1등을 찍었던 때가 있었는데 월 13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연으로는 5천억. 가히 상상이 되세요? 엄청나죠? 근데 이 어마무시한 금액을 깨고 기록을 깨고 누가 1등 자리를 탈환을 했느냐? 어디 누구인 것 같아요? 중국. 맞아요. 2019년 상하이의 중국 1호점이 드디어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한 지 3시간 만에 문을 닫았대요. 셧다운. 네. 계산하는데 1시간이 걸렸고요. 사람들이 생고기를 손으로 마구 집어가고 셔터 밑으로 기어나고 역시 대륙의 힘은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영상을 준비했는데 이렇게 물건을 가져가요. 와. 어마무시하죠. 네. 뭘 가져가는지 알 수 없게 세제인가 봐요. 그쵸? 네. 이렇게 중국 사람들이 물건을. 중국 상하이 매장이 오픈이 되고 나서요. 코스트코 주식이 6%가 올랐대요. 단 한 달 만에. 와. 어마무시하죠. 대박이다. 그리고 중국 상하이점에 이어서 제 2호점까지 오픈이 됐고요.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중국에도 매장이 계속 생기겠죠. 네. 어마무시합니다. 아시다시피 코스트코는 회원제 창고형 대형 마트입니다. 그래서 회원 카드가 없으면 입장이 안 돼요. 그리고 카드도 일본가 원카드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현대카드, 국가별로 카드상은 다릅니다. 네, 저희 나라는 삼성에서 현대카드로 바뀌었죠. 현대카드가 없으면 현금만 결제가 돼요. 근데 뭐 불편하잖아, 그쵸? 꼭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카드는 현대카드밖에 안 되며 없으면 현금으로 결제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이 불편한 코스트코를 왜 사람들은 애용을 하고 자꾸 찾는지 그 코스트코의 매력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업이 잘 되고 성장되는 걸 알려면 그 기업의 철학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코스트코의 성공 비밀은 그들의 기업 철학에 있었는데요. 두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요, 고객 만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 만족. 도대체 지금 신뢰가 아저씨는 어떻게 고객 만족을 시켰는지 좀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회사의 미션이래요. 저희의 사명은 회원님에게 최상의 상품을 최저의 가격에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좋은 쇼핑은 어떤 쇼핑일까요?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맞아요. 좋은 제품, 좋은 품질의 상품을 값싸게 구입하는 게 사실 좋은 상품이고 고객들이 제일 원하는 거죠. 그 이야기를 들어주실 건가 봐요. 코스트코는요, 일반 상품 마진율이 절대로 14%를 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마크 혹시 보셨나요? 네. 커클랜드 마크라고 해서 그 코스트코 자체 PB 상품인데 커클랜드 마진율은요 15%를 절대 넘기지를 않아요. 몰랐는데 기업 조사하다 알았습니다. 이 커클랜드라는 게 그 우리 아까 코스트코 1호점 시애틀점이 있는 마을 이름이 커클랜드래요. 그래서 그 자체 제작 상품은 커클랜드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16년 글로벌 브랜드 세일즈 순위거든요. 이 커클랜드가요 코카콜라를 납치해서 1등을 했던 때가 있었어요. 네, 굉장히 고품질의 사양의 재료들을 사용하고 그리고 굉장히 타이트하게 제품을 개발해가지고 랭킹 안에 들어야지만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까탈스러운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아마도 고객들은 그 품질을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코카콜라를 이길 정도면 어마무시하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그 코스트코 마진율이 14%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게 도대체 얼마나 싼데 걔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원마트를 데리고 와봤어요. 이마트는요 42% 마진율 많이 나는 거죠. 그리고 롯데마트는 조금 더 41% 그리고 홈플러스는 40, 하나로마트는 제일 마진율이 적게 남겨요. 29.9%, 한 30% 정도 남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하나로마트에 뭐 식료품을 사러 가기도 하지만 뭐 가전제품 그리고 인테리어 생활 주방 제품들도 많이 사죠. 걔네들의 마진율이 굉장히 코스트코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왜 코스트코는 마진율이 낮을까? 왜 낮을까를 찾아봤더니 일단 물건의 품목의 개수가 적어요. 보통 대형 마트에는 10만 개 이상이 넘어가는데 코스트코의 물건 판매 개수는 4,000개 정도입니다. 은근 들으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타 마트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수량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다양한 물건을 한 제품을 예를 들면 리모컨을 사요. 리모컨 물건을 들여올 거면 리모컨을 1, 2, 3, 4 네 가지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중에 제일 싸고 제일 품질이 좋은 애를 선별을 해서 대량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대량으로 가지고 오게 되면 물품 단가는 상대적으로 내려가게 돼요. 근데 이 코스트코에서는요 보통 물건 가격을 지불을 할 때 10일에서 30일, 한 달 이내에 현금으로 완납을 해요. 기업체가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죠. 왜? 완납을 해주니까. 그리고 물건의 회전이 굉장히 잘 돼서 빨리 물건이 다 나가기 때문에 업체에서도 물건을 다시 드릴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코스트코에 너무 들어가고 싶어하고 그리고 또 고객들 또한 품질 좋은 물건을 값싸게 구입할 수 있으니까 물건에 대한 충성도라든지 신뢰도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코스트코 가보시면 우리가 창고형 대형마트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업체에서 올 때도요 운반을 해서 그 기사들이 물건을 다시 넣고 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물건을 가지고 와서 바로 창고에 넣는 시스템. 그리고 고객들은 창고에 있는 물건들을 내가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고객들 입장에서는 배송비가 들지 않아요. 그리고 업체에서도 물건을 운송할 때 한 번에 다량으로 물건이 들어오기 때문에 운송비라든지 인건비가 절약이 되죠. 그래서 거기서도 마진율을 낮출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코스트코이기 때문에 마진율을 그만큼 낮출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마트가 경쟁업체죠. 코스트코는 연에 13회 정도의 물건을 소진시켜요. 근데 월마트는요 9회 정도의 물건을 소진을 시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물건을 업체를 선정해가지고 물건을 드릴 때 최대한 가장 낮은 가격으로 그리고 품질 좋은 제품을
기업체들이 면담하라고 이렇게 붙어 있다고 해요. 일단은 물건을 싸게 주는 것도 너무 회사스럽고 감사한데 이 환불 제도가 정말 기가 막혀요. 그래서 상품을 구입한 후에 상품에 대해 만족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전액 환불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물건을 쓰다가 갖고 와도 환불을 해줘요. 이런 글을 봤어요. 어떤 여성분이 와인을 사가지고 와인을 다 마시고 빈 병을 가지고 오셨어요. 근데 환불을 해달래. 왜 환불을 해달라고 했을까요? 마실 때는 맛있었는데 마시고 나니 머리가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 와인을 살 마음이 없으니 환불을 해달라라고 했대요. 해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정신 나가는 진짜 아무것도 묻고 따지지 않고 그냥 환불을 해줬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분은 그 여성 속옷 팬티 아래 그 속옷을 구입하고 가셨는데 다시 갖고 왔대요. 2년 입은 속옷을. 그리고 환불해달라고 했답니다. 왜 환불해달라고 합니까? 했더니 내가 살이 쪄서 사이즈가 맞지 않니 나에게는 필요가 없는 속옷이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2년 동안 입은 속옷도 묵고 타지지 않고 한번 해줬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코스트코 정신이 어떻게 해서든지 빚을 내서라도 고객을 만족시킬 수 있고 고객이 원하는 걸 들어줄 수 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환불도 면치 않겠다라는 그 코스트코 정신이 있어요. 그리고 회원제잖아요. 회원권마저도 가입 후에 내가 이용하고 싶지 않거나 아니면 회원권을 환불하겠다라고 하면은 회원권 연회비를 전혀 환불해줍니다. 네. 그리고 그 코스트코에 왜 겨울 되면은 큰 인형도 파는데 큰 트리도 팔거든요. 작년 겨울에는 어떤 여자분이 트리를 이고지고 오셨답니다. 나무가 우리 집에 들어가지 않아서 원하던 사이즈가 아니라고 해서 그래서 환불해줬다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전자제품도 반품을 해줘요. 90일 이내는. 예. 그래서 고객의 그 니즈와 그리고 고객이 원하는 품질 그리고 원하는 가격 그리고 내가 돈 주고 샀지만 쓰다가도 가지고 와도 나는 환불을 해주겠다라는 이 마인드는 사실 쉽지 않은 마인드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이게 가져가서 환불받을 것 같지 않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환불을 하고요. 그리고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해준다고 합니다. 네. 회원제이기 때문에 사실 기록이 데이터가 다 남는데요. 그래서 굳이 영수증이 없어도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코스트코의 원가율이 89%예요. 그리고 경쟁사인 월마트는 75%인데 쉽게 말해서 1,000원짜리 물건을 팔면 한 100원 정도 남는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진율도 얼마 안 남겨 원가율은 높은데 남는 것도 별로 없어. 도대체 이 업체는 뭘로 수익을 내가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주고 그리고 이윤을 나눌 수 있을까요? 봤더니 코스트코의 품질 좋은 물건과 그리고 또 좋은 서비스의 충성도가 높은 고객들이 회원권을 재갱신하고 다시 갱신하는 갱신율로 사실은 이 업체는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멤버십 매출로만 35억 달러를 이윤을 벌이고 있고 그 이윤이 영업이익의 70%까지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이 일반 회원이랑 그리고 이그제큐티브 회원이 있는데 이 회원가가 금액이 2배 차이에요. 근데 일반 회원가보다 요즘은 이 2배가인 회원권을 많이 끊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코스트코를 이용했을 때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회원권 결제하는 금액도 2배가로 많이 껴서 결제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멤버십 충성도가 높은데 글로벌 갱신율은 90% 정도예요. 근데 아무래도 코스트코는 미국에서 시작된 기업체다 보니까 미국에도 매장이 굉장히 제일 많고요.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래서 북미 갱신율이 92.3%. 우리 FC들도 유지율 좋아야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코스트코도 회원들이 회원권을 유지하는 유지율이 굉장히 좋다. 충성하는 고객들이 많다는 거. 그래서 마트만 있는 줄 알았더니 코스트코에는 이런 서비스도 이용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코스트코 주유소가 있었던 거 여러분 아세요? 저희 나라에는 없는데 미국에는 코스트코 회원권 가져가면 요즘 유류비 굉장히 비싸잖아요. 조금 더 낮은 가격으로 주유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코스트코 매장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코스트코 파트너사의 자동차 대리점도 있어요. 매장이 한 3,000개 정도 있다고 하고 그리고 코스트코의 약국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코스트코의 그 정신 중에 고객 만족과 그리고 직원 만족 두 번째 직원 만족을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 신혜갈 대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직원이 행복하면 직원이 최고의 홍보대사가 된다.
그리고 주주보다 직원이 우선. 직원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것이 기업에게 더 이득이다. 그래서 열렬한 직원 사랑을 호언장담하셨는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지 봤습니다. 유통업계 최고의 높은 임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평균 그 경쟁 업체나 아니면 타 마트사보다 40% 정도 높은 임금을 지급을 하고 있고 4대 보험 되는 회사, 좋은 회사인가요? 네, 4대 보험도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직원들의 그 급여에 8%를 납입을 하면 의료보험도 제공을 하고요. 월마트는 22%를 내야지 된다고 하니까 굉장히 좋은 조건이죠. 그리고 임직원 가족들이 회원을 가입할 때 회원비를 받지는 않아요. 그리고 회원권을 6명 정도 양도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물건이 좋고 그리고 어디 가서 사든 물건은 싼 값에 좋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걸 누가 제일 잘 알까요? 직원들이 제일 잘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직원들의 구매율이나 아니면 물건 구입률도 굉장히 높은 편이라고 해요. 정년이 없어요. 그래서 60대가 되든 70대가 되든 내가 원한다고 한다면 코스트코에서는 오랫도록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그 근무복에 보면 명찰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신스 뭐 예를 들면 1983년부터 지금까지 쭉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름이랑 그리고 내가 입사한 연도가 적혀 있는 명찰. 저도 코스트코 양재동에서 이 조사하다가 유익 봤는데 진짜 적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연간 이직률이 복지가 좋아서 6%밖에 안 돼요. 네. 근데 월마트는 44%라고 하니까 생각보다 직원들이 어쨌든 코스트코에서 즐겁게 만족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회사에서 제공하는 복지라든지 아니면 직원들을 배려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직원들의 생산량으로도 이어지는데요. 직원들이 어쨌든 현장에서 행복하고 그리고 회사에 죄송합니다. 보인다. 직원들이 회사에서 받는 복지와 그리고 또 회사에서 받는 그 마음으로 그 직원 1인당 생산량이 월마트나 아니면 타짓이나 비해서 몰등하게 1인 생산량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의 그게 뭔데요? 네? 그게 뭔데요? 이거요? 이 표는 코스트코 직원들이 1인당 생산 뭘 생산해요? 판매량이요. 이 표가 이해가 안 돼요. 이 파트는 사실 판매를 그 직원들이 복지로 인해서 회사에서 받는 어떤 그런 행복함을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판매량이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코 매장이 굉장히 많을 것 같지만 전 세계 아직까지는 800개 정도의 매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미국에 그래도 편중이 많이 되어 있죠.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제 중국 상하이 매장도 세팅이 되어 있는데 아직 그 두 번째 매장은 아직 세팅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북미 쪽에 매장이 많이 몰려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사실은 코스트코가 생길 수 있는 매장의 곳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신규 매장의 확대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2023년에도 25개의 매장이 다시 오픈을 할 예정입니다. 한 8% 정도가 늘어날 예정이라고 해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북미, 그러니까 미국 쪽에 집중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미국의 수익률이 거의 70%가 임박을 해요. 나머지의 캐나다나 그리고 글로벌 지역은 아직은 영업이익률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트코는 미국이 아니면 영업이익률이 크게 높아질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거꾸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글로벌에서도 영업이익률이 높아진다면 코스트코의 영업이익률은 지금 현재보다 더 높아질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시험을 하면 과연 어느 국가에 코스트코를 또 매장을 창립할 것이냐. 아마도 앞서 봤었던 중국에서처럼 그렇게 그 중국 매장 하나 생겨서 6%의 그 주식이 올랐던 것처럼 제가 시험을 하면은 중국 쪽에도 매장을 만드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근데 코스트코는 방문을 해서 회원제로만 구입이 가능한
그런 매장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시대에 맞춰가지고 코스트코도 얼마 전부터 새벽 배송을 시작을 했어요. 대한통운이랑 손을 잡고 배송을 시작을 했는데 이 새벽 배송이 코스트코의 수익이나 이익에 어떤 영향을 가지고 올지 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새벽 배송이 3년 새 5배 커진다라는 기사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방문해서 구입을 할 수밖에 없었던 코스트코 매장이 지금 우리가 쿠팡이나 마켓컬리에서 주문을 하는 것처럼 오후 5시 이전까지 주문을 하면 다음날 아침 7시 문 앞으로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굳이 배송을 집 앞으로 받지 않아도요 주문을 하고 픽업을 하는 것도 가능해졌어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장을 보고 시간을 할애하는 일들은 좀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대면으로만 구매를 했던 그 코스트코의 이용이 비대면으로도 이어지면서 앞으로의 그 비대면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수익률도 조금 기대가 됩니다. 코스트코는 사실 코로나가 오면서 많은 기업체들이나 많은 업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근데 불황에 강했던 업체였어요. 2020년 이게 넷세일즈가 매출을 의미하는 건데 2020년 코로나가 왔던 그 시점에서부터도 쭉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2005년 배당을 시작을 해서 17년간 지금 현재 2022년까지 매년 10%씩 배당률이 성장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ROE라는 자기 자본 이익률이 있는데요. ROE가 높다라고 하면은 효율적이어서 회사 운영이 잘 된다. 쉽게 말해서 ROE가 낮다라고 하면 비효율적이어서 회사 운영을 못한다. 얘기할 수 있는데 2019년부터 꾸준히 자기 자본 이익률이 2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요. 게다가 코스트코가 14% 그리고 커클랜드가 15% 마진율을 남기지 않는다고 이상을 남기지 않는다고 했는데 그 이상의 매출이 올랐을 경우에는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에도 지급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2020년에도 지급을 했고 총 4번의 특별 배당금을 지급을 했어요. 그래서 이 코스트코라는 기업체는 코비드19라는 불황에도 안정적으로 그 자리를 지켜왔고요. 아무래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고 쓰고 생활할 때 사용하는 그런 물건들은 소비재라고 하잖아요. 소비재 판매로 불황에도 소비는 줄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앞으로도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도 물건 구입이 가능하고, 그리고 온라인 판매 이커머스 쪽의 시장도 지금 진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안정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회원님들의 높은 충성도, 가격은 낮지만 품질은 좋은 상품을 제공을 함으로써 회원들의 충성도로 인해 회원분 갱신율이 높다는 거. 그리고 말씀드렸던 미국 북미 쪽에는 매장, 코스트코 매장이 많지만 아직 나머지 국가들에는 저조하죠. 그래서 앞으로 코스트코의 확장성과 성장성에 대한 무궁무진한 성장성 이야기와, 그리고 그 고객 만족과 그리고 직원 만족에 대한 부분들, 조금 직원 복지를 통해서 이직률이 낮기 때문에 직원들이 고객들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고객들은 좋은 경험을 함으로써 또다시 또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진다는 것.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작을 했던 온라인 채널 구축을 통해서 또 다른 수익이 창출이 될 거라는 기대를 합니다. 코스트코 주식은 어저께 날짜로 446.6달러, 하나로 57만원 정도고요. 배당 수익률은 0.80으로 아직 낮기는 하지만 배당 성향이 꾸준히 상승하고 오르고 있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현재 배당률은 낮지만 주가 성장과 배당을 동시에 노릴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주식 장님 파티에 코스트코를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분위기 왜 이래? 잘했는데 다들. 고아라 왜 이래? 아 진짜 속상해.